한국의 한 순대국밥 전문점에서 외국인 부부가 한국의 인기 있는 술병을 만지면서 신기한 듯이 쳐다보며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냉수에 약간의 알코올 기운만 있어 보이는데 이게 한국 술이라고? 그런데 술잔은 또 왜 이리 작은 거지?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술을 조그만 잔으로 마시는 것 같네. 아무래도 이걸로는 안 되겠네. 급기야 외국인 부부는 잔 크기가 성에 안 차는 듯 아예 각자 병을 들더니 병채로 들고 마셔버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함께 동승한 맞은편 젊은 남녀에게도 한국말로 원샷 하면서 그냥 다 마셔버립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변 한국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하는데요. 도대체 외국인들은 국밥집에서 왜 이렇게 과음을 하는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나탈리아 씨가 제보해 주신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나탈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했고 사실 영어 공부보다 한국어에 대해서 더 집중 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왜 한국어 공부에 열중했냐고요? 당연히 세계적 열풍이 불고 있는 K-팝과 K-드라마, 영화 등 한국 문화 컨텐츠를 접하고 완전히 매료되어 한국이라는 나라에 너무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 주위 또래의 친구들과 지인들은 온통 한국 스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고 그들이 태어난 한국이라는 나라는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1순위였으니까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1년 뒤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러시아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한국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세계 대부분의 젊은 여자들에게는 한국의 스타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어느 곳에서나 K-팝 스타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고 그들이 노력했던 부분, 음악적 철학 그리고 춤과 노래 비주얼, 이 모든 장면을 휴대폰 하나로 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한 소녀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동경의 대상이었죠. 저도 K-팝 스타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친구들과 한국으로 여행을 갔었고 제가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친구들은 더욱더 저를 믿고 한국으로 같이 여행을 가는 것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정말 아주 우연히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기도 하거든요. 친구들과 저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으로 한국 여행을 계획했고 순조롭게 준비를 해서 한국으로 여행을 갔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첫 이미지인 인천공항과 여러 시설들, 사람들의 높은 국민의식도 제게는 인상 깊었지만 무엇보다 평생을 사랑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운명적인 사람을 만났다는데 저는 아주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난 것도 아주 우연한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한국 여행을 오기 전 항상 얘기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반드시 맛집을 꼭 가보자. 한국 스타들도 맛집에 가서 인증샷을 찍고 맛있는 음식 사진도 찍어서 올리는데 우리도 똑같이 해보자라며 의견을 모았거든요. 검색한 맛집은 당연히 순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웨이팅이라는 단어를 한국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누구나 자신의 순서가 아니면 무례하게 민폐를 끼치지 않거든요. 사실 그날 웨이팅을 하면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기다린 음식점은 순번을 주지 않고 먼저 온 순서대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곳이었는데 이상하게 줄이 자꾸만 밀려나고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일까 앞을 보니 세상에나 앞서 기다린 사람들이 자신의 일행을 자기 앞으로 끼워주고 끼워 들어간 사람 역시 다른 지인들을 자기 앞으로 끼워주는 겁니다. 저희들은 너무 화가 났고 이런 질서도 모르는 경우 없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가 라며 의심을 하는 순간 그들의 언어를 듣고 한국인에 대한 오해를 지웠습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온 단체 여행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너무 시끄러웠고 문제는 질서의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줄 앞에 지인을 넣어주는 일에 한치의 미안함도 없었고 오히려 내 순서에 끼워주는데 문제가 있냐라는 뻔뻔한 얼굴로 사람들을 쳐다봤기에 저희들은 어이가 없었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영어로 질서를 지켜주세요. 왜 자신들만 생각하는 이런 행동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라고 얘기를 하니 영어를 알아듣던 한 중국인 남성이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참견이냐라고 오히려 저희들을 공격했습니다. 단체로 관광 온 중국 사람들이 많았고
저희들은 저 포함 4명밖에 되지 않아서 순식간에 중국 사람들에게 포위당하면서 매우 험한 말과 인신공격을 받았죠. 아무리 정의롭고 맞는 얘기도 상대방이 이성적 논리적이어야 통하는데 이 순간은 전혀 그런 게 통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감정적으로 저희를 몰아세우는데 너무 당황하고 무섭고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때 지금의 남편이 나타난 겁니다. 남편은 당시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영어를 매우 유창하게 잘하는 겁니다.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여기 단체를 이끌고 있는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그러자 근처에 있던 중국인이 자신이 여행객들의 책임자라고 했고 남편은 지금은 세계가 손바닥에서 볼 수 있는 휴대폰으로 실시간 SNS를 올릴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은 아시죠? 지금 중국인들이 남이 나라 와서 하는 이런 이기적 행동을 사람들이 찍어서 SNS에 공유를 한다면 중국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중국 자국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한국 음식점에서 세계적 망신을 준 중국인이라며 매우 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책임은 인솔하시는 책임자분에게 화살이 갈 테고요. 중국은 큰 나라고 대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질서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남편은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하게 아주 논리정연하고 명분 있게 얘기를 하니 그 책임자는 짧은 순간 잠시 생각하더니 남편 보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저희가 큰 실수를 했다고 하며 저희에게 대신 사과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던 중국 여행객들은 슬그머니 눈치를 보면서 고개를 돌리더군요. 저희는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그냥 사과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군복을 입은 남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큰 키와 갸름한 얼굴, 적당한 근육과 순수하면서도 단호한 눈빛, 저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편을 계속해서 바라보았고 저의 시선을 느꼈는지 남편은 오히려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용기 있고 카리스마 있던 모습에서 여성이 자신을 바라보는 게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너무 반전이었고 귀여웠습니다. 저는 그가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용기 있게 다가가서 조금 전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괜찮다면 커피라도 대접하고 싶다는 말을 했고 남편은 저희 일행이 있어서 아무래도 부담스럽다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SNS 계정과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 수 있냐고 대담하게 물었고 남편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제 휴대폰을 달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찍어줬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은 서로의 SNS 계정으로 문자도 주고받고 한국 시간으로 주말이면 전화통화도 하면서 점점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남편은 해병대 부사관으로 근무 중인 직업군인이었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한국이라는 국적과 지역이 달라서 만나거나 대화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전 제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남편도 저를 무척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남편이 직업군인이라 도저히 직장을 바꾸거나 다른 곳으로 직업을 알아본다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오로지 답은 하나. 제가 남편의 직장에 맞춰서 한국으로 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의 이런 결심을 들은 부모님은 많이 난감해하셨죠. 러시아에도 괜찮은 남자가 많은데 굳이 외국까지 나가서 결혼을 하려는 저의 결심을 부모님은 말리고 싶어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결혼하고 살게 되면 부모님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고 타국에서 아는 사람 없이 혼자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에 부모님은 많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불연함을 감수하더라도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었고 제 굳은 의지를 확인하신 아버지는 결국 승낙을 하셨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 저희 부모님을 한국에 초대해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과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딸을 먼 외국으로 시집을 보내는데 어느 부모가 걱정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바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고 소식을 들은 남편도 너무 좋아하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게 뭔지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부모님의 허락이 떨어진 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저희 가족들은 한국으로 일주일간 여행을 갔습니다. 저의 부모님 세대는 K-팝이 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모르셨습니다. 단지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 조그마한 나라고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것만 알고 있더군요. 역시 세대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한국을 입국할 때의 첫 모습이 인천공항이었는데 특히 아버지는 엄청난 공항시설과 화려한 인프라에 너무 놀라시더군요.
모스크바나 다른 러시아 공항만 가던 아버지는 세상에 이렇게 훌륭하고 완벽한 공항은 처음이라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렇게 거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공항을 만들 수가 있는지 한국의 건축 기술력에 또 한 번 감탄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히려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조국도 아니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나라를 칭찬하니 괜시리 어깨가 으쓱해지는 겁니다. 잠시 뒤 저희를 기다리던 남편과 부모님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휴일일 때는 사복을 입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업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해병대 군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인사를 할 때에는 군대식 거수경례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아버지는 매우 진지하게 바라보셨고 얼굴 표정으로 봐서는 아주 만족스러우신 듯 보이셨습니다. 저희들은 처음 만났지만 금방 친해졌고 아버지는 한국에 왔으니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저의 남편은 혹시 부모님이 약주도 좋아하시냐고 물었고 저는 웃으며 살짝 귀에 대고 술고래라고 말했습니다. 저의 남편은 서울에서 유명한 순대국밥집으로 안내를 했고 저의 부모님은 난생 처음 먹어보는 순대국을 보며 저 시커멓고 중간에 당면이 들어있는 게 뭐냐고 물었을 때 창자 껍데기와 여러 가지 야채를 넣은 거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창자가 거부감을 줄 수가 있어서 그냥 고기라고 했고 부모님은 한 숟가락 드시더니 상당히 맛이 깊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역시나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싶어 하셨고 남편은 한국의 대표적인 술인 소주를 주문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소주를 물끄러미 바라보셨고 조그만 소주잔도 신기했습니다. 첫 잔을 마셔본 아버지와 어머니는 엄청 술이 달고 맛있다고 하셨고 세상에 이렇게 깔끔한 술은 처음이라며 국밥 한 숟가락에 소주 2잔씩 마시는 겁니다. 사실 저의 부모님은 술을 좋아하시고 엄청 세시거든요. 특히 러시아처럼 추운 지방은 알코올의 빈도수가 엄청 높아서 다른 나라의 웬만한 술은 그냥 물 마시듯 마셔버립니다. 저의 아버지는 이게 한국에서 어느 정도 되는 술이냐고 물었고 서민들이 많이 마시는데 알코올이 제법 센 술이라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냥 음료수 마시듯 마셔버리는 겁니다. 급기야 소주잔이 너무 작다며 큰 컵이 없냐고 물으셨고 옆에서 장단을 맞추던 어머니는 잔이 뭐가 필요하냐며 그냥 병째로 마시면 훨씬 편하다며 한술 더 뜨는 겁니다. 진짜 국밥에 소주 병나발을 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주위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한국 분들이 재미있다는 듯 쳐다보시면서 엄지척을 하시면서 모두 박수를 쳐주시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전혀 부끄러움 없이 원더풀하며 계속해서 소주를 마셨죠. 그날 두 분이서 국밥을 드시면서 마신 소주병이 9병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첫 잔만 건배를 하고 이후에는 술을 따라드리고 지켜보느라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행인 건 부모님은 술버릇이 없어서 아주 기분 좋게 저녁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간 술이 오르신 아버지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러시아 말로 자네 우리 딸에게 눈물 흘리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라며 저에게 윙크를 했고 저는 농담으로도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저와 남편은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의 유명한 맛집을 모시고 다녔고 관광도 시켜드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아주 만족하시고는 러시아로 돌아가셨죠. 이후 우리는 결혼을 하였고 저는 남편이 근무하는 포항 군인 아파트에서 뱃속에 새 생명을 임신한 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K-팝을 좋아하고 한국을 동경하며 한국어를 배웠던 제가 한국 사람이랑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역시 인생은 아무도 앞날을 알 수가 없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저는 지금의 결혼 생활이 너무 재미있고 행복합니다. 내년에 저희 아기가 태어나면 러시아의 부모님을 다시 한국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